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테이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청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테이 대성동 스튜디오에 네. 맨 처음으로 깜짝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반가웠는데 네. 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대성동 시대를 연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바쁘시죠? 많이 사무실이 바쁩니다. 민주당, 도당, 율량동? 예. 그 앞에 사무실을 두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또 당의 어른들도 만나고 그리고 지역에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다니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글쎄, 요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 민주당의 상황들이 막 격동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여쭤볼 게 많아요. 네. 차분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TV에 보니까 이제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 안팎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단식 투쟁의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경제대책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오직 갈라치기 그리고 국민과 싸움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야당이지만 야당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제지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가는 정권에 있어서는 거대 야당이지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시작한 거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는 단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하고는 좀 다르게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동참하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저는 좀 현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은 청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네. 또 어제도 보면은 더민주 혁신회의. 충북본부회의? 네. 충북본부? 네. 더민주 혁신회의 충북본부겠죠. 네. 그 기자회견도 열리고 또 김영한 지사 소환 운동은 이미 시작이 됐고 충북 지역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격동적인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변인께서는 이런 격변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좀 저희가 이제 당의 정책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라든가 그리고 김영환 지사 소환 서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의 이제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은 선거를 통해서 결과를 말하는 게 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충북 정치,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김영환 지사 소환 운동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에서 하는 거냐?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요, 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김용환 지사에게 저희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네. 지금 그 상당 부분 저희 당원들이 주민 송환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의사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김용환 지사의 실정에 대해서 도민으로서 참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당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이 주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총선이 이제 4월이니까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달 말에 추석이 지나면 바로 총선 모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허창원 수석 대변인께서도 청원구에 사무실을 뒀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제 민주당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출마하실 거죠? 네, 출마합니다. 출마하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공약도 이야기를 했고, 저 나름대로는 총선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민주당만 이제 말씀을 나누자면 네. 변재일 의원이 이제 계시고 그거 네. 이제 육선 도전하시겠잖아요.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송재봉 전 행정관,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도 있고 김재용 전 영동대 총장님도 계시고 여러 어이구 민주당만 해도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저까지 5. 네, 5명이에요. 네. 그 뭐 뚜렷하게 움직임은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몰랐습니까? 네. 아마 몰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나면서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청원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1월 달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여기 우리 국장님 레이더에는 포착이 안 돼서 그랬지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역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변재일 의원께서도 이제 육선에 도전하는 어쨌든 뭐 경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께서는 어쨌든 그 정치 경력이 탁월하시고 또 그렇게 육선하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런 정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싶다. 또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뭐 그런 정치 거목하고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우리 수석 대변인은 뭘로 갖고 계십니까? 저는 도의회 때부터 도의원 시절부터요. 그러니까 늘 정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시중 지사님과도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재일 의원님은 당내 큰 자산이십니다. 어른이시고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재일 의원님의 역량을 넘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이제 젊은 패기거든요. 그러니까 변재일 의원님이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젊은 패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이 지역으로 해서 많은 공약들을 이행을 하셨고 그 성과를 내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을 청원구를 이제 3개 지역으로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한 3개에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 내덕우암 율량 사천이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오근장 내수 부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오창이라는 그 산업단지 그 기업들 위주의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 그 오창에서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과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큰 세 가지의 그 나름대로 정책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책 선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주 농고 이전 문제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다가 내도구암 율량 사천동 구도심권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깨야겠다라는 것으로 농고 이전 공약을 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네. 제가 도의원 때부터 늘 주장해왔던 것이 정책 선거거든요. 그거는 제 나름대로 남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제 걸음대로 속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농고 이전 공약을 하고 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공약이다. 아니면 이제 농고 출신들은 아무래도 113년의 전통이 있는 학교니까 좀 잘못된 공약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고 이전에 관련된 말씀은 좀 이따가 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당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그러면 이제 여당도 꽤 많이 도전자가 있는 거로 보여요. 네.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김수민 당협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청주대 김원일 교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청주시 기업인협의회장 김성겸 회장님도 계시고 네. 또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서승우 대통령실 비서관 네. 그분도 이제 계속 이제 거론되는 거죠. 네네네. 거기도 있고 또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자천 타천 5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희 그쪽에서 5대5 한 10명 단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김수민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결국은 허창원, 서승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서승우 비서관이 뭐 움직임이 없겠죠? 아직은 공직자라? 그냥 공직자라 아직은 없는데 결국은 큰 흐름 속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이 좀 서운해하겠는데 여야가다. 저 바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요. 그래 총선이 내년인데 지금 뭐 여론의 흐름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뭐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당대표가 단식을 한댔는데도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내려간다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더 높다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 됐다면서요? 뭐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아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승리할 것 같아요? 저는 과반수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승리는 할 것 같아요. 어려움은 굉장히 있겠지만 사실은 선거라는 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한 약 30%씩은 고정층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40%의 중도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40%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부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민주당에 또 그 믿음을 주자니 민주당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러나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보다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양쪽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결국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아서 과반수는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청원구 같은 경우는 역대로 네. 이제 뭐 민주당의 그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본선보다 예선이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본선 말고 예선 통과 자신감 있어요? 일단은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해볼만하다. 다녀보고 만나보니 해볼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7071년 또래들인데요. 네. 제가 청주시의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어려요. 그 내년 총선 주자 중에서요? 쉬운 둘, 그래요? 셋, 뭐 이런데. 그렇습니까? 야, 이거 너무 큰일이다. 사실은. 국민의힘만 해도 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러고 나서는 아마 70년대생 후보는 제가 유일하지 않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치가 좀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너무 정체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는 변화의 요구에 네.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변화 요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있습니까? 변재일 의원님은 이제 여러 저를 비롯해서 여타 후보들이 사실은 긴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신경은 쓰이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만한 후보들, 그냥 젊은 후보들, 젊은 후배들, 그냥 이 정도로는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정책이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이제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 변재일 의원님도 상당 부분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주 농고 이전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요새 그 충북도의 그 핵심 인재풀이 청주 농고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거 몰랐습니다. 실세. 네네. 행정국장도 청주 농고고. 네. 경제청장 네. 그분도 청주 농고 출신이고. 거기에 그리고 또 거기에 인재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죠. 113년이나 된지는 또 네. 몰랐는데 우수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오셨던 분인데 그 학교를 옮기자 이런 네. 뜻인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동문회나 여러 관계된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분들을 원래 제 스타일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고 천천히 가는 게 제 스타일인데 이 선거를 앞두고 그분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학교 교실에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싹 떠들면 선생님이 한 친구를 조용하게 시키려면 저쪽에서 떠드는데 종을 한번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이목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기자간담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구를 이렇게 보면 청원구에 아까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크게 공약으로 갈 것인데 첫 번째 이제 내도구암 율량 사천동 구도심권에 대한 균형 발전이 저는 너무 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국 국토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이 지역에서 정치인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보는데 청주 농고는 면적을 보면 6만 1,400평 정도 돼요. 6만 1,400평. 6만 평.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5,000세대를 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사업비가 된다. 이 정도로 넘는데 얼마 전에 복명동 농수산물 시장을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데 그거 13,000평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 농고가 차지하는 그 면적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저 면적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좀 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농고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고만 피해보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총동문회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총동문회에서 반대하면 사실 이 정책은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농고에다가 제가 이제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농고가 그러면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농고에 있는 시설들을 바꾸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현 부지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건물들이 30년, 40년 되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원이 굉장히 많았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하고 재구조화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비용을 뽑았는데
교육청에서 뽑은 겁니다. 1,020억을 뽑더라고요. 음흠. 근데 AI 바이오 영재고를 오송에 설립하는데 부지비까지 1,03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럼 농고도 재구조화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농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2013년도 농구의 총원이 93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686명으로 줍니다. 30%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출생아 수를 비교를 해도 67, 8만에서 45만에서 50만 사이로 30% 가까이 줄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금년도 2020년 기점으로 30만이 깨집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25만이 안 돼요. 네. 그럼 결국은 10여 년 후에는 2013년도 전국의 고등학생 수가 189만, 약 190만 됐어요. 2023년 126만으로 줍니다. 10여 년 후에는 60만에서 70만으로 줍니다. 그러면 과연 농고가 10여 년 후에 닥쳐올 그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농고는 농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북 농업기술원과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농고가 그 옆으로 가서 농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1,000억이면 그 예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고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고에서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저는 되묻고 싶고요. 사실은 그 역할이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농고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0년간 준비를 한다면 이제 인구가 줄어서 오는 그 농고의 문제점도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가 전국 단위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라고 경북 상주에 작년에 이런 학교를 신설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첨단 농고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과로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인문계를 농고로다가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는 스마트팜 밸리가 있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그 옆으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고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10여 년 후에 농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쪽을 다 준비를 해나간다면 저는 청원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청원구의 균형 발전이 우리 농고 부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청주 농고 총동문회에서 뭐 이제 전화도 오시고 막 그래요. 뭐 항의 전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보고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일할 수 있는 위치로 간다면 같이 상의는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농고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 바이오 영재고 이제 새로 만들거든요. 오송국제학교도 만들죠. 네. 오송국제학교도 도교육감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제 국제학교 또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10여 년 후에 그렇게 학생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냐는 거지. AI 바이오 영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AI 영재고 만들려다가 광주에 뺏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궁여지책으로 AI 바이오 영재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총동문회였다면 AI 바이오 영재고를 농고를 전환할 수도 있다. 새로운 미래 인재를 농고에서 하고 AI 바이오 영재고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보면 뭐 생명공학, 뭐 자연과학인데 결국은 이게 미래 농업이거든요. 바이오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한다면 제가 보기엔 농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과연 10여 년 후에 고등학생 수가 6, 70만으로 줄었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해서 과연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 화도를 어렵지만은 정치인이 꺼내야 될 것이고 6만 1,400평의 땅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 문화 복합 공간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면 청원구는 굉장히
균형 발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전한다고 치면 네. 지금 그 농고 자리를 뭘로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주 공간, 아파트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복합 공간이 될 수도 있죠. 뭐 일부는 거주 시설도 있을 테고, 의료 시설도 있을 테고, 복합 예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청주시에서 도시재생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복명동 농수산물 부지 13,000평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61,400평이면 우리가 간과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제가 도의원 시절부터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의 지도를 누가 바꾸고 있냐라는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청주시의 지도를 누가 바꾼다고 생각해요? 청주시가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청주시의 지도를 바꾸는 건 거대 자본과 건설업체예요. 외곽으로다가 손쉽게 그냥 아파트 계속 전화가거든요. 왜 그게 쉽냐면, 청주가 대전의 면적이 1.8배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건설업체는 좋아요. 아파트 짓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외곽으로만 계속해서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도심권에 대해서 힘을 든지만 구도심권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역할을 좀 맡아달라라고 그때 당시에 이시중 지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작년에 청주시장 선거를 하면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환경공사로 제가 전환을 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 가능하면 공용개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외곽에 있는 녹지를 보존해서 넘겨줄 수 있고요. 지금 청주시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외곽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냥 건설업체에서 땅 밀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청주시. 그러니까 구도심권은 계속해서 그 노후화가 심각해진다. 결국은 구도심권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해서 균형 발전, 이게 제가 도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주 농고 이전이라고 하는 네. 아주 큰 이슈를 화두로 던지셨네요. 네. 이슈를 선점하셨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허 대변인께서 표방하는 것 보니까 좋은 정치 네.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늘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좋은 정치 무엇인가요? 제가 좋은 정치라고 하면 제가 선거 현수막에도 도의원 선거 때도 좋은 정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희망을 드리는 정치예요. 정치를 하면 대부분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면 혐오 대상이에요. 그러나 정치인들을 보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환경과 그런 정치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 문화가 전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사들 문제도 이번에 뭐 징계를 주니 막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과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냐는 거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그래도 저 정치인이면, 그래도 저 정치인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 결국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래도 허창원이란 사람을 만나면 그 왠지 편안하다. 뭔가 잘 될 것 같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그런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허창원 수석 대변인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 말씀하시고, 모처럼 요새 그 참사 전국이고 아주 우울한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힘든데, 네. 그래도 그 대변인께서 그래도 밝은 정치, 좋은 정치 말씀하시니까 기분은 좀 다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여름은 참 굉장히 더웠습니다. 덥고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일도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만이라도 가족분들과 주위 분들과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